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생TV 스카이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메타인지를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인식에 대한 인식이라 하여 스스로 알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 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발견하고 통제하는 정신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감정의 흐름이나 의식의 흐름을 알아채고 눈치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메타인지가 잘 되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참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 나름대로는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설명하곤 하지만은 상대방에게는 상황을 비약하여 앞서간다는 핀잔을 많이 듣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말수를 줄이게 되다 보니 상황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기만 합니다. 직장에서의 여파는 결국은 동료들과의 갈등이 되어 같이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지나고 보면 저는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상대를 탓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메타인지가 되지 않는 인지 부조화 상태로 참 힘든 삶을 용케도 살아왔다는 것을 빛의 생명나무에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메타인지는 인간에게만 있는 능력이고 이 능력을 잘 이용하면 일, 그리고 공부는 물론 성공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방법을 찾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첫째, 메타인지란 무엇인지, 둘째,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메타인지의 발달 조건과 넷째, 과연 메타인지의 궁극적 목적, 상태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인지란 무엇일까요? 메타인지라는 말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두 사람의 철학자가 했던 말에는 메타인지의 핵심이 잘 담겨져 있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한마디는 메타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했던 공자의 말 속에는 메타인지의 본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인지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메타인지 능력은 결국 깨달음과도 맞닿아 있기에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명상이나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참선 수행법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메타인지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의 흐름을 지켜보는 자신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하여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인지 능력에 대하여 일찍이 공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아는 경지인 생이지지가 있고, 배움을 통하여 아는 경지인 학이지지가 있으며, 공경에 처해서 고생 힘들어서 배우는 곤이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이지지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아는 경지라면, 학이지지는 한번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경지이며, 곤이지지는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겨우 알 수 있는 경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천재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이지지하는 마음으로 배워야 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계단을 오르듯 그냥 알 수 있는 경지인 생이지지의 경지로 바로 도달할 수 없다는 구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 이상을 습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메타인지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능력이며,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큰 그림 속에서 작은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한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단순한 것에서 의미를 부여하여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내는 능력 또한 이 메타인지 능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메타인지는 우리의 감정과 감성을 주관하는 우리들의 영의 구성 3요소 중 하나인 거룩한 영이 발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인간은 사고 조절자와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하듯 메타인지란 그냥 아는 것을 말하며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며, 직관력이 발달한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이란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발달한 사람이며,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인지 구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메타의 세계란 결국 직관과 통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깨달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마 시종의 미소 속에는 이심점심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인지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동맥에 있는 의식선이 발달되어야 하며, 인맥에 있는 감정선과 동맥에 있는 의식선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메타인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회음 차크라의 가동률이 높아져야 하며, 뇌의 인지 기능과 감각 기능이 서로 통합이 잘 일어나야 합니다. 메타인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층위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정보가 풍부해야 하며, 잠재의식 층위에 다운로딩 되어 있는 정보가 풍부해야 하며, 또 몸의 진동수가 높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메타인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행법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천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이란 우주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땅에서 역할이 있는 역할자들에게 때가 되어
하늘의 뜻과 의지에 의해 몸의 진동수 조정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우주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메타인지 세계에 접근한다는 것은 자기가 타고난 천성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도의 메타인지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에너지체들의 도움과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메타인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황과 본질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하며 상황이 있게 한 본질에 접근하여 문제 해결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서 궁극에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자만심과 교만심을 버리고 인간을 포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이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메타인지가 무엇인지,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의 특징과 발달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메타인지의 세계란 그동안 인류가 수행과 기도를 통해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통찰과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타인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뒤에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보다는 사람마다 타고난 천성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영혼마다 우주적 신분이 다릅니다. 우주적 신분에 따라 의식의 수준이 결정이 됩니다. 메타인지의 수준 또한 우주적 신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우주는 파워게임이다 라는 것이 갖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메타인지란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자만과 교만이 없을 때 진정한 메타인지의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